150석 플러스 알파 전망을 내놓습니다. 그러면 이게 과반 넘는 거잖아요, 지금.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놨어요.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. 그럼 과반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. 오늘 민주당 관계자의 내용이었어요. 들어보시죠.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. 이런 좀 분석들을 평균치를 내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. 자,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좀 정리해드리죠. 일단 현재 과반, 그러니까 최대 과반, 그러니까 지역구는 130에서 140석 정도. 그 비례는 13석에서 플러스 알파니까 좀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 전망 상단인 140에다가 140에다가 13석을 뭐 과반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일단 조국 신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되는 비례 의석수를 뺀 거예요. 민주당과 민주당이 만든 비례 전문 정당까지만 포함된 숫자거든요. 그다음 민주당의 전망이잖아요. 서영주 부대변인? 우선 왜 이런 판세 분석을 오늘 공개한 겁니까? 뭐 거의 이제 초반에 총선 출발 전에 당대표께서도 151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뭐 시끄러운 모습들을 공천 과정에서 보이긴 했지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조금 이반된 지지층의 이 마음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망하거나 또 투표를 하지 않거나 하는 우리 지지층, 집토끼들을 좀 일단은 좀 잡아와서 이 그 기반을 자신감을 유지하고요. 준다 이런 뜻입니까? 저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요.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지표가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중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지지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여론 추이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. 예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일의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던져놓고 다시 조금 집 나간 집토끼를 다시 돌아오라는 또 유인책이지 않을까. 저는 그런 뭐 이면이 깔려있다고 봅니다. 요거는 송영훈 대변인께요. 그럼 조국 혁신당까지 많이 합하면 이거 뭐 거의 한 170석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지금 전망이?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요. 매일매일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. 뭐 낮에 방송 나오시는 분들께서 해주셔도 더 좋고. 왜냐면요.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저렇게 벌써부터 선거 결과 나온 것처럼 뭐 153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하고 이것 국민들에 대한 오만이거든요. 저렇게 하면 주권자가 심판합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열심히 투표를 나가겠죠. 매일매일 좀 계속 말씀해 주십사.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아유, 오늘 또 논평들이 오늘 날카로워요. 민주당이 그렇게 한 가지는 않는다.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이에요.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갑니다. 자,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지지율 조사 결과 요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거 있는데 일단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. 비례투표 어디 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보시면요.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. 국민의 미래, 이거 국민의당이 만든 거죠. 34%.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, 이건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거죠. 24%.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19%가 나옵니다. 지금.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. 근데 19%면 20% 육박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은 이 정도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10석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이거요. 김지호 부대변인 10석 정도는 능히 가능한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? 지금 추세로 보면은 예. 10석도 가능하다.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지지율이 최근에 어떤 조사는 이 비례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? 이 민주당은 예. 당원만 수백만이 넘는 거대 프랜차이즈 정당이기 때문에요. 어떤 초반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인물 경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곧 회복할 거고요. 예. 그보다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. 국민의 미래가 34%고 예. 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을 합하면 43%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9%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결국 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이 덕분에
개혁신당,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두 정당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휩쓸고 있다. 유권자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. 예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여러 분석이 가능한데요.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요새 조국 신당 대표, 연이틀 호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어제입니다. 지난 13일은 전북 전주예요. 한옥마을 언론 인터뷰. 그리고 14일 어제입니다. 순천 광주 방문을 했어요. 충장로 여기 나와 있죠. 그런데요, 가만히 보시면 이거 어서 많이 본 일정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이 전남 순천, 광주, 전북 전주입니다. 그런데 어제 조국 대표의 일정이 전북 전주, 전남 순천, 광주 똑같네요. 약간 시점만 다르고.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죠. 근데 두 대표 모두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. 자, 이런 가운데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.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.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위안이에요.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. 아하.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. 네.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너희들 쫄았제? 사투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는데요.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자신감의 표현 같기도 해요. 저런 사투리까지 쓸 여유가 있다 우리 지금.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. 뭐 지지율 상승세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요. 다음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면요. 앞서서는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인데요. 이거는 정당 지지율에 보통 나오는. 근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,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순서로 되고 조국혁신당이 한 7%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건데요.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연령별로 봤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40대, 50대가 좀 높죠? 그런데요. 최인정 변호사, 20대는 0%입니다. 지지율이.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7%니까 어느 정도는 나올 만한데 유독 도드라지게 20대가 0, 40대, 50대가 10%를 넘어가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공정, 상식, 그게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의와 형평 그리고 입학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0대, 나아가 30대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사람들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 조국 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, 특히 20대는 거의 30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자릿수에 1, 2%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뭐 엄매 기사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층 20대, 30대에 있어서의 어떤 투표를 거부하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어떤 세력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050 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표는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2030 세대에서의 어떤 표를 잠식함으로써 서로 상계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가능성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